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방송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원들이랑 많은 분들이 이 오렌지색 티셔츠를 입고 지금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선거에 출마한 써니팍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같은 경우는 써니팍 후보자와 함께 오렌지 카운티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저소득 아파트 정책 프로그램들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방송에서는 저희가 어떠한 그런 정책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저소득 연장자분들 또 저소득 가족분들에게 어떤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설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한인타운 사가와 벌먼트입니다. 그 사가와 벌먼트 그쪽에 지금 갤러리아 마켓이 벌먼길에 있고, 바로 건너편에 지금 그 사가 벌먼트 433이죠 주소가. 지금 6층짜리 그 새로운 연장자 아파트 시니어 아파트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요번 여름에 지금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개발 관리사무소에서 이 아파트에 대한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일주일 동안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텍사스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마음이 무척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게 일하면서 유일한 그런 낙이고 희망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건데, 이 아이를 이렇게 비참하게 잃게 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무척 무겁네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바로 한 2주일 전에 뉴욕 버펄로주에서도 백인 우월주의 청년이 흑인을 타겟으로 해서 총격 사건이 있었고, 또 5월 중순에는 텍사스 달라스에서 그 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그 미용실을 타겟으로 총격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벌어지는 이런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진짜 미국에서는 언제쯤 이런 총기 규제가 제대로 시행이 될지 너무 안타까운데요. 바로 옆 나라죠. 그 캐나다에서는 그 사냥을 목적으로 한 그 총기 구입 외에는 모든 총기 소유, 판매, 구입을 금지하는 지금 법안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마 꿈 같은 얘기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지금 여러 가지 규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총기 구입 나이 제한을 21살 이상으로 하자. 그리고 자동차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 라이센스를 따는 것처럼 총을 살 때도 라이센스를 따게 해서 좀 더 엄격하게 누가 총을 사는지 좀 그런 규제를 만들자, 그런 얘기도 있고, 전국적으로 총을 사는 사람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 책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하자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뭐 한 10년 넘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실행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에서도 빨리 총기 규제가 진행이 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번 방송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오렌지색 티셔츠를 입고 북 오렌지 카운티죠. 부에나파크, 플루턴, 그 다음에 스탠턴, 애나하임, 라하브라, 플랜센티아, 그 다음에 브레아 지역을 돌면서 지금 써니팍 슈퍼바이저직에 출마장을 낸 후보자를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써니팍 후보자를 통해서 이번에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되었을 때 우리 저소득 주민분들을 위해서 좀 더 필요한, 그리고 좀 더 좋은 그런 저소득 주택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금 그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한 두세 달 전에 써니팍 후보자와 또 저희 우리 K타운 액션의 회원분들이 줌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저소득 주민분들의 어떤 여러 고충들, 그리고 저소득 아파트를 찾기 위한 어떤 정보를 받는데 어려움들, 그리고 좀 더 저소득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했고, 써니팍 슈퍼바이저에 출마한 후보자께서 본인께서 이제 당선이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안한 여러 가지 그런 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 저소득 아파트와 관련된 이런 문제점들이 무엇이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개선안, 개혁적인 정책들이 어떤 것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어떤 그 문제점들과 개선안들은 꼭 오렌지 카운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저소득 아파트, 우리 저소득 아파트를 찾는 이런 주민분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문제가 심각합니다. 화가 날 정도로 너무 우리 주민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데요. 일단 하나는, 첫 번째는 이 저소득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이 저소득 아파트에 전화를 해봐도 전화 통화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메시지를 남겨도 응답이 오지 않고, 또 영어로 이제 통화를 해야 되는 그런 이민자의 고충도 있고, 그리고 전화가 이제 통화가 돼서 그 지금 아파트에 접수를 하려고 한다 그래도 지금 대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접수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거의 한 90% 이상 되죠. 한 뭐 10통 전화하면은 한 통 정도 통화가 되고 대기 접수를 받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저소득 아파트를 일일이 다 전화하고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그 어느 특정 시나 카운티에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의 관리회사들이 그 아파트에서 이제 그 어떤 베이컨시, 방이 났을 때, 이런 대기 접수를 이제 시작을 할 때, 아니면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사람들의 신청을 받을 때 이런 정보를 시정부나 카운티 정부에다가 알려주고, 카운티와 시에서는 이 정보를 모아서 이 정보를 필요한 주민들에게 이 정보를 쉽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공하면은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주민들이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LA시에서는 LA시에 사는 주민분들이 LA시 주택국에 가서, 웹사이트에 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넣으면 시 안에 있는 저소득 아파트 중에서 현재 대기 접수를 받는다든지,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이제 분양 신청서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여기에 그 이름을 등록하신,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신 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이런 정보들을 지금 제공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LA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시들, 특히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이런 것들이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 주정부가 오렌지 카운티의 이제 어떤 주택국이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그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아파트 개발업자와 협력을 해서 그 저소득층 시니어 아파트든 가족 아파트든 그 아파트에 어떤 대기 접수를 받는다든지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이제 분양을 할 때 이런 정보를 주정부에게 알리고, 주정부는 그거를 모아서 주정부에 이제 이런 정보를 받기 원한다고 이제 등록을 하신 분들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면은
이 주민들이 일일이 다 전화하지 않고도 쉽게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쉽게 받아보는 것이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건지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런 어떤 제안들을 이제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저소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에 대기 접수를 이제 한다고 쳤을 때 적어도 뭐 5년, 특히 LA 뭐 한인타운 같은 경우는 뭐 10년, 15년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오렌지 카운티도 상대적으로는 약간 덜 기다리지만 그래도 적어도 3년에서 7, 8년을 이제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신청을 해놓고 일반 아파트에서 7, 8년을 산다고 가상을 했을 때 소득이 한정적인 분, 특히 이제 연장자분들 중에서 은퇴하신 연장자분들 중에서 SSI 같은 월페어 한정적인 인컴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 또 일하시는 가정 중에서 미니멈 웨이지로 받고 일을 하시면서 일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일반 아파트 렌트비를 7, 8년 내면서 기다렸다가 이런 저소득층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는 너무나 큰 고충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죠. 예를 들어서 SSI 2인 가족을 했을 때 한 달에 많아야 1,500불, 1,800불. 일하시는 가정 중에서 미니멈 웨이지로 열심히 일해봤자 한 달에 소득이 한 2,500, 2,600불 되죠. 뭐 세금 떼고 나면은 한 2,000불 되고 2,000불밖에 안 남는데 일반 아파트 보통 요즘에 뭐 스튜디오만 해도 1,000불, 완베드룸 보통 뭐 1,700불, 오렌지 카운티는 좀 더 비쌀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소득의 거의 뭐 50%에서 70%를 일반 아파트 렌트비를 내고 나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너무 경제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시고 힘들게 생활하시기 때문에 비록 저소득 아파트에 대기 신청을 했지만 7, 8년 동안이나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것 대신 이렇게 한정적으로 인컴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기 신청이 있는 기간 동안 7, 8년 동안 카운티나 주정부에서 렌트 보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렌트 보조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 어깨의 그런 생활고 그런 고충과 부담을 좀 덜 하시면서 좀 더 미래를 좀 더 설계하실 수도 있고 그런 수익을 좀 더 저축을 하셔서 자녀분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제 여유가 생기면은 삶 자체가 좀 더 많은 변화들이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아파트를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기간 동안 일반 아파트 렌트비를 내시면서 저소득층 가족분들, 특히 우리 연장자분들, 특히 보통 자녀를 혼자 키우시는 싱글맘, 싱글데디, 아버지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혼자 일하시면서 자녀 2분, 자녀 1분을 키운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대기 기간 동안에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렌트비 지원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카운티나 시나 주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방법과 아이디어를 모아서 남아도는 땅 아니면 현재 있는 그런 기존의 건물들을 개조해서 이것을 노인 아파트나 저소득층 가족 아파트로 변경하고 새로 짓도록 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개발업자들이 이런 저소득층 아파트, 시니어 아파트나 가족 아파트를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에 대한 그런 특혜들을 좀 제공하면은 이 개발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인센티브가 돼서 저소득층 아파트를 짓고 개발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건물을 건축하는데 조닝의 어떤 규제가 뭐 3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시니어 아파트라든가 가족 아파트를 질 때는 5층까지 올리게 한다든지, 뭐 한정된 딱 정해진 파킹랏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니어 아파트라든지 가족 아파트를 지을 때는 파킹랏을 좀 더 적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이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한정된 인컴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 소득의 30%를 내는 아파트,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 아파트, 섹션 8 아파트라고도 하고 퍼블릭 하우징이라고도 하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특히 연방 정부의 지원이 무조건 필요하고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한 근 20년 동안 연방 정부에서 이런 섹션 8이나 퍼블릭 하우징을 짓도록 하는 그런 정부 기금을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섹션 8 퍼블릭 하우징 이런 아파트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들은 거의 2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연방 정부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를 지어놓고 이제 그 아파트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한정적인 인컴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소득의 30%를 렌트비를 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한 달에 1,000불이면은 렌트비를 이제 300불만 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데, 현재는 2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만이 그런 것들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있어서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은퇴하는 우리 연장자분들 인구는 늘어나고 그 아파트들은 더 많이 필요한데, 최근 20년 동안 그런 아파트들은 지어지지가 않았고, 옛날에 지어진 한정된 아파트에 많은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대기 기간이 이제 7년, 10년, 15년까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보다 이런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런 그 정부 지원 아파트, 렌트비를 보조하는 섹션 8 아파트들이 하루빨리 이제 시작돼야 되는데, 지금 뭐 작년에도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런 인프라를 설치하는 그런 거에 지원하는 법안을 얘기는 해왔지만, 이게 지금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상원에서는 막혀 있고 지금은 뭐 거의 물 건너간 이야기처럼 지금 돼버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빨리 다시 시작돼서 한정된 인컴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연장자분들, 우리 또 싱글맘 이런 분들이 진짜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려움을 덜 하시면서 사실 수 있도록 이런 정부 지원 아파트들, 연방 정부 지원이 이제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지금 이렇게 연방 정부에서 렌트 보조를 하는 정부 지원 아파트들이 근 20년 동안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맞춰서 몇몇 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카운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독립적인 자금을 조성을 해서 이런 저소득층 아파트를 지원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LA 같은 경우인데요. LA시 같은 경우는 그 링키지 피라 그래가지고 일반 커머셜 상업용으로 어떤 몰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 커머셜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용도로, 아니면 일반 커머셜 아파트라든지 이런 상업적인 용도로 이런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떤 허가서를 이제 요청을 할 때 이런 허가서에 대한 어떤 비용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이 시정부가 모아서 이 비용으로 이런 저소득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데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이런 좀 방안들을 개발해서 연방 정부가 지원을 하면 좋지만 그게 뭐 언제 될지 모르니까 카운티 정부 차원에서라도 재원을 마련을 해서 그 재원으로 더 저소득층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거는 그 텍스 크레딧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괜찮은데, 그 연방 정부 지원하에 어떤 그런 아파트, 저소득 아파트를 신청할 때 그 이민 신분에 대해서 좀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서 연장자분들이 이런 섹션 8 정부 지원을 이제 신청을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연장자 부부가 이런 아파트를 신청할 때 최소한 두 분 중에 한 분은 시민권, 영주권, 소셜 번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두 분 다 그런 소셜 번호가 없으신 경우에는 저희 서류미 비자분들은 이런 아파트를 신청하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우리 서류미 비자분들도 세금 납세 번호로 일하시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시거든요. 그래서 뭐 시민권, 영주권 종이 한 장이 없다는 차이만이지 미국에 살아가시면서 세금 내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납세 텍스 아이디라 그러죠. 납세 번호로 세금 보고를 하신 우리 이민자분들은 소셜 번호, 영주권, 시민권이 없어도 이런 정부 지원의 섹션 8 아니면 퍼블릭 하우징에 입주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박영선 써니팍 후보자님께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써니팍 후보자께서 본인께서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뜻을 같이 모아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 정책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중요한 거는 1차적으로는 이런 써니팍 같은 저소득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이런 후보자가 당선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선거는 6월 7일 다음 주 화요일 날이고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모든 분들은 다 지금 우편 투표용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편 투표용지 맨 뒤편에 보면은 카운티 슈퍼바이저 4지구의 슈퍼바이저를 뽑는 그런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3명의 후보자가 있는데 써니팍 후보자 이름은 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써니팍 후보자에게 이렇게 네모난 박스에 칠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써니팍 후보자가 예선에서 일단은 통과가 되고 만약에 과반수 이상이 되면 바로 슈퍼바이저가 됐지만 후보자 중에 과반수를 얻지 않은 사람은 탑2 최다 득표자 2명이 이제 11월 본선 선거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본선 11월 선거에 또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또 유권자들 집 방문 그리고 이제 전화 걸기에 같이 좀 자원봉사를 도와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11월 달에 진짜 저희가 크게 한방 해서 써니팍 후보자가 이제 당선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오렌지 카운티의 슈퍼바이저는 모두 5명이에요. 그래서 그 5명의 슈퍼바이저 중에 어떤 법안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저소득층 아파트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을 할 때 표결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적어도 3표 이상은 이제 얻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카운티 슈퍼바이저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이런 저소득층 아파트 정보를 얻는 거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아파트를 많이 짓도록 하는 거 그리고 어떤 그런 아파트를 짓도록 카운티 정부에서 어떤 그런 자원을 조성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큰 목소리를 일단 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써니팍 후보자가 비록 이제 슈퍼바이저가 됐더라도 하우징, 주택 정책뿐만이 아니라 뭐 주민들의 보건 문제, 치안 문제, 교육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한 사람을 당선시켜 놓고 잘해라 이렇게 그냥 관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써니팍 후보자가 더 이런 중요한 사안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함께하는 마음으로 써니팍 후보자에게 알리고 써니팍 후보자가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우선순위에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일단은 이번 6월 7일 선거 우리 북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 풀루턴, 애나하임, 스탠턴, 그 다음에 플랜센티아, 그 다음에 라하브라, 그 다음에 브레아 지역에 사시는 모든 유권자분들 또 그 지역에 아시는 분들이 사시면 꼭 연락을 하셔서 이번 6월 7일 선거 때 카운티 4지구 슈퍼바이저에 우리 써니팍 후보자를 꼭 좀 찍어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좀 더 나은 좀 더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저소득 주택 프로그램과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아파트 관련돼서 알려드릴 소식 중에 하나는 지금 한인타운 어떻게 보면 한복판이겠죠. 벌먼길과 사가길에 6층짜리 연장자 아파트가 지금 공사 중이고 요번 여름에 완공이 이제 끝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도 이 정보를 이제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벌만 콜리도라고 하는 그 연장자 아파트고 62세 이상 되시는 연장자분들을 위한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유닛이 한 72개가 되는데요. 이 중에 반은 예전에 또는 현재 노숙자로 고생하시는 연장자분들에게 반 정도를 책정하고 나머지 반은 저소득 연장자분들 62세 이상인 연장자분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는 관리인이 거주하면서 여러 주민들을 위한 그런 혜택이라든지 서비스들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지금 사가하고 벌먼트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벌먼트에 갤러리아 마켓이 있잖아요. 갤러리아 마켓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에서 최근에 지금 웹사이트를 개설했어요. 제가 한번 웹사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벌만 콜리도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이고요. 여기에 가보면 간단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아파트에 연락을 취해봐도 여기 보면 이제 전화번호가 나오거든요. 이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이 전화를 해봐도 기본적인 안내 메시지만 나오고 있고요. 전화 거신 분이 메시지를 남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공하는 그런 그 메시지 정보에 의하면 요번 여름에 이제 완공이 끝나고 다른 어떤 그런 신청서를 받는다든지 변경 사항이 있으면은 계속 그 웹사이트라든가 전화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웹사이트에 가셔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아파트, 여기 같은 경우는 원베드룸, 투베드룸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커멘트에 please email me the pre-application 그렇게 하셔가지고 보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메일을 보내시면 그 보낸 사람한테 다시 회답 이메일이 옵니다. 와서 추가 정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알려주겠다는 그런 답변 이메일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요번 여름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웹사이트이 개설됐어요. 새롭게 개설돼서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기본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 이 웹사이트에 가셔서 메시지 어스 이 아파트 개발 관리업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세요 하는 여기에다가 기본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프리 애플리케이션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해가지고 보내시면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